부모님이 보내준 돈 그냥 생활비일까요? 아니면 증여세 대상일까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세금이 붙는지 가장 헷갈리는 사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통장에 돈을 넣어 주셨습니다. 생활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신고해야 할까요? 매달 용돈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0년이면 6천만 원인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대상인지 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줘도 계좌이체를 해도 방법은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용돈이나 생활비도 전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교육비입니다. 2. 증여재산 공제.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는 다시 채워집니다. 즉 10년 전에 이미 5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공제 한도 아니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잦은 신고를 해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회가 나왔을 때 신고 기록 자체가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비과세 생활비, 교육비. 두 번째 예외는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생활, 교육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 취업 전 자녀 생활비, 합리적인 금액의 월 용돈,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명의 적금이나 투자 목적 이체, 전세 보증금이나 부동산 매입 자금 지원, 생활비 명목이지만 실제로 저축되는 경우, 특히 마지막 항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쌓이고 있다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케이스.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상황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이 보태줬어요. 이건 증여입니다. 5천만 원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은 없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결혼할 때 목돈을 받았어요. 2024년부터 혼인증여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 더해 결혼 전후 2년 이내 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양가 부모에게 각각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달 용돈을 받아요. 금액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생활에 사용된다면 비과세입니다. 단 쓰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체했다가 바로 돌려줬어요. 입금된 시점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고, 이체, 반환 등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마무리 정리.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재산 형성 목적 이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결혼 시에는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애매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오늘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